TV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파주의 뱀 아저씨입니다. 예, 예. 예, 네,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아, 예, 예. 여기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 바주가요? 예, 예. 아, 어, 그러시구나. 임진강변이라서 네, 예.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는 것 아, 같습니다. 춥더라고요.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오전에 예, 가보니까 예, 춥더라고. 입에 막 예, 예, 그 김이 나오던데. 예. 예, 예. 제가 방금 전화하신 분의 그 말씀을 84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주도 면밀하게 기획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짧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그 평창 올림픽보다 북에서 행할 행사와 한국에 들어온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의 그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송두리째 묻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 문화행사의 경유와 정유 제품 반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오늘 밤에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요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현 정권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대래 유엔 제재를 받는 코미디가 연출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북한에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일반인도 가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유료까지 가져가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북에는 어떠한 종류의 유료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엔과 미국의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우방국에 대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좌파 정권이 북한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갈수록 갈란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금강산 리허설은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서 모종의 그 수법이 될 수 있고 마식령 연습장은 남한 투자하고 김정은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남북이 꾸민 수작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고 그 밖에 6.25 이후 최대 북측 인간들이 남행은 김정은의 빅쇼와 평화통일, 미군 철수, 저가통일로 가는 로드맵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북핵에겐 관심이 없고 남한은 이미 사정권에 들어온 게 현실이 아닌가요? 협상의 패를 핵 동결로 다 까버리고 한미훈련도 군사훈련도 중지 내지는 취소시키고 싶어 하고 도대체 대화가 북핵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꼬라지가 포기시킬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0년 소치, 2014년에는 밴쿠버에 밀려 3수 만에 어렵게 유치한 세계인의 올림픽 전야제 축제를 아무 준비도 되지 않는 금강산에서 대북 제재 위반까지 어겨가면서 전야제 축제를 금강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 이겁니다. 국내에선 제천 밀양에서 초상집 만들어 놓고 이 김정은 대지하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지 못해 안다라고 있어요. 북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성월이 그 일행이 남해 올 때 환영합니다 라거나 박수를 치거나 관람하면서 희희락락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런 자들의 벌린 입에 핵 오염된 풍계리의 흙덩이를 쳐넣어야 할 것입니다. 북계라는 정권은
수틀리면 언제라도 전면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68년간이나 외쳐왔습니다. 6.25도 북침,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모르쇠, 카날기 사건 모르쇠, 천안함 폭침도 모르쇠, 뭐든지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며칠 전 현송월이도 남행 백지화를 시도했다가 번복했고, 당장 내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백지화가 되는데 뭐 작년으로 돌아간다고 했나요? 68년 속은 것도 모자라 도대체 몇 년을 더 속아야 북을 알겠습니까? 북한에서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행사를 취소해야 합니다. 저들은 현송월을 보내서 조명등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안 요구까지 했는데 왜 굳이 발전기까지 가져가는 무리수를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키듯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라고 쓰고 합동적화행사를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 정권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하게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 전쟁을 막겠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이건 국군과 주한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가시한 한미연합훈련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은 발언이죠. 김정은에게 자신이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해서 무모한 행동을 억제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공포심을 해소해서 맘 놓고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꼴이 아닐까요? 용장 밑에 약졸 없고 약장 밑에 용졸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녕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핵무기 선제 공격으로 대한민국이 패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또한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소멸할 때 대한민국은 2차 대전 때 일본의 항복 후 열강들의 한반도 처리 때처럼 북한의 처리에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대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게 될 우려 또한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똥폼을 잡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란 점도 가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쟁이나 위기 조성으로 반사적 이익이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의 한반도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북한이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모두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무자비한 핵 선제 타격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던 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북한 당국이 돌연 평양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최대 규모의 응원단, 공연단과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왔고 이걸로 인해서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김정은도 이왕 개발할 거면은 속전속결로 핵과 미사일을 눈치 보지 않고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 모두 완성품을 보유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자칫
핵과 미사일을 부여잡고 굶어 죽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위기의 발로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김정은이 이번 평창 대공세에서 노리는 핵심은 한미 균열과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것으로 주도 면밀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 팩트입니다. 사실 우리로서도 계속 가공할 핵전쟁의 위험을 떠안느니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백번 좋은 선택과 쉽게 막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전쟁으로부터 민족이 공멸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말로 얻는 것도 아니고 종이짝에 불과한 조약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위장평화가 진정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이죠. 빙판에서 벌어지는 평화의 축제에만 너무 눈이 팔려 우리가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 공조를 전제로 한 강력한 압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과 미사일을 없애버리지 않는 평화는 위장평화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한테 지난 전쟁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칠은 즉시 unnecessary war,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려 5,500만 명인가요? 5,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처칠은 그 엄청난 비극은 사실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도발을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당시 정치가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히틀러의 전쟁비 시간을 벌어준 오래전의 영국 수상 챔벌린 같은 순진한 이상평화주의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속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과연 챔벌린 수상 같은 순진한 이상주의자일까요? 챔벌린은 적어도 히틀러 재무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은 김대중, 노무현의 속아 세금으로 북에 바친 외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죽은 자들의 후계자 문재인 정권은 북핵 실전 배치 자금을 바치려 안달난 게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남한 좌파 삼총사는 한편이고 속은 자는 우리 국민들이 될지 모를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챔벌린의 어리석음을 보면 평양회담 후에 서울공항에서 그 기국일성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외쳤던 김대중이 여러분들 다 떠오를 겁니다. 문통도 같은 류의 지도자라면 결국 불필요한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김씨 3대가 수백만 명을 굶어 죽이며 개발한 체제 유지의 핵심으로 여기는 핵을 포기할 리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서 달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제한 요소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은 국제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과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모아집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하고 통일 외교를 강화해서 이들 국가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인해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현재 외교안보 통일 라인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한국 주도 평화 통일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 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을 둘러싼 국내의 상황은 사실보다 아주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보수 우파 세력은 통일을 민족의 수군이라 여기고 반기는 입장이지만은 대체로 대적간이 분명해서 북을 적으로 인식하고 북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보수 우파라면 오히려 전쟁을 기피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의 주체로 불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건국 당시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김일성과 그의 부자, 손자까지 적으로 인식하는 세력이 보수로 잡고 있어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불법으로 북한 주민을 구속하는 김씨 독재 정권에 대한 응징을 내세워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 세력은 과거 우파 정권들이 지금의 자신들을 잊게 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독재라고 비방하고 있고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보수 정권들에 대해 주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도 민족적 자주를 위해서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북을 독립된 이 나라나 건전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다소 낭만적이고 추상적이긴 하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무게가 좀 실려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 입장의 국민들은 북핵 위협을 인지하고는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고 나가서 또 우리 경제의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통해 전쟁도 통일도 모두 달갑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호 간에 장점과 약점이 모두 있어 서로 비방하고 폄하가 난무하고 있어 국론이 하나로 뭉쳐지기는 어렵고 국제적 담론으로 통일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와 노선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또 보아집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일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역시 파벌에 따라서 그 출발점이 달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주변 강대국의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보게 되면은 중국, 저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반중 데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그럴 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 반중 시위를 한다는 겁니까? 이 중국은 자국이 세계의 열강이 돼서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G2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소수민족을 통합해야 하므로 국경지대에 힘을 쏟아 내부 균열을 막고 외부로는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아직은 미국과 견줄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동안 아직은 완충지대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동북아 정세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파견하고 있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중국이 나서서 대리인을 자처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을 매개로 동북아 영향력을 높이고 미국을 견제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는 주변국을 정리하고 자원 외교를 통해서 부흥을 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 극동항을 확보하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목적으로 이 북한하고 교류하고 있고 북이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되면은 그 틈을 타서 낮은 선봉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을 얻어서 자국 영토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찰 국가의 위력을 가시하고 있지만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여러 전쟁에서 그 이미지와 힘을 자랑하지 못해 약간의 쇠퇴기에 놓여 있는 듯 하지만 아직도 미국에 대항할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이 국제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 내심 여러 서방 국가들은 미국이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로 강한 미국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에 위배되는 세력은 미국이 철저히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는 미국이 어떻게든 통제를 해줘야 하는데 요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계략과도 같을 겁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꽉 잡고 있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도 그다지 얻는 게 없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고 만약 통일된 한국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더 친해진다면 미국은 손해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냉철하게 한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우파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트럼프의 결기라 할까요?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것도 미국의 복잡한 셈법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반드시 드러내야 할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과 불편한 동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중국에게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중국이 적정한 수준에서 북한을 통제해 주기 바랬지만은 이제 북한은 소위 핵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SLBM까지 이 보유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유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고 지금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이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지를 경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로 북의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이라고 하는 체제가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에 대한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 과연 우리 생각대로 통일이 현실화될까요? 통일이 현실화된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미국이 이런 선물을 문재인 정권한테 바친다고 생각합니까? 중국은 친미 정권하고 국경을 맞대는 최악의 선택을 할까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어디에다 눈독을 들일까요? 일본은 한국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이와 같은 복잡한 경우의 수를 현 정권이 외교안보 통일 그런 라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다른 해답은 유보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불편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뱀 아저씨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